네. 바뀌셨어요? 네,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누나 제가 이름이 고 이민아예요. 그전에도 이렇게 뭐 문자 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바뀌었다고 문자 한번 보내드렸어요. 기억을 해주시네요. 네. 일단 인사 먼저 하시고 네. 우리 교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셀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츠와즈의 이민아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팀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훨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저도 참 오래됐다면 오래됐습니다. 아까 잠깐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도 올해로 28년 차예요. 27년, 28년. 되게 오래됐죠? 네, 되게 오래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죠. 아우, 어떻게 그렇게 멘트를 기분 좋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경력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험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저희 부모님 지인분들이던 제 지인분들이던 제가 보험회사 다니는 걸 알아요. 알아서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오래 연결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요.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셔서 보험금을 10,000원이라도 타신 분들은 저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한테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못 탔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팀장님들도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대표님이나 이사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떤 컨셉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지 어떤 쪽으로 더 도움이 될지 여쭤봤어야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그냥 제가 해봤더니 보험금을 제일 잘 타더라.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 이것만 첫 번째 교육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담당했던 유태윤 지점장님보다 제가 지식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거는 보험금 잘 타는 거, 고객님들이 보상 잘 받을 수 있는 거 이쪽으로 화법을 한번 준비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인터넷에 핸드폰에서 이 인터넷 키를 누르잖아요. 인터넷 키를 누르면 저는 보험회사에 관련 기사들이 되게 많이 떠요. 그러면 저는 어느 팀장님 거든 제 거든 다 똑같은 창이 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볼까요? 직업인지라 보험에 관련된 기사들을 제일 먼저 읽어요. 이런 기사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제 네이버 뉴스에는 거의가 보험 관련된 뉴스만 떠요. 이 핸드폰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내가 쇼핑을 자꾸 누른다? 그럼 쇼핑 기사가 막 떠요. 내가 의학적으로 누른다? 의학적으로만 떠요. 이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는 자꾸 보험에 관련된 기사들만 떠요. 보험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똑같은 핸드폰을 갖고 똑같은 했더니 누구는 자꾸 쇼핑만 뜨고 여행만 뜨고 저는 이것만 뜨더라 그래요. 근데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심각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실손이 지금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를 거라. 오르겠죠.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실손 청구를 안 한다고 해서 이 보험료가 안 오를까요? 올라요. 제가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실손이 증권상에서만 보니까 48,000원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증권인 거예요. 증권. 제 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보니까 89,000원씩 빠져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50, 60대는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거의 예전에 8만원씩 냈던 분은 거의 16만원 돈에 임박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 민원이요. 실손 민원이 정말 많아요. 왜 많아요? 오르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지가 우리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나 실손 좀 해줘. 그러면은 네 하고 실손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손은 이만큼 계속 올라갈 거고 언제까지 갖고 갈지도 모르는데 실손에 대체할 만한 것도 한 가지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는 팀장님들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실손보험료가 계속 손해율이 올라가요. 그죠? 손해율이 올라가고 왜 올라가나 봤더니 기존에 앞에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기존에 똑같은 질병으로 2가지 검사를 했다면요. 작년에 2가지 검사를 했다면 올해 병원 가면 몇 가지 검사를 하는 줄 아세요? 3가지 검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케어가 한 몫을 해요. 욕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케어에서 어떻게 했냐면 급여, 비급여를 다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급여로 바꾸고 있어요. 비급여를 급여로 고객의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근데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은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보험회사에서 다 주니까. 그래서 작년에 2가지 검사를 왜 이렇게 2가지 검사를 했냐면 한 가지는 급여, 한 가지는 비급여였으니까. 근데 작년에 비급여였던 게 올해 뭘로 바뀌었냐면 급여로 바뀌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급여 검사만 하면 돈이 안 남는 거야. 급여는 나라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비급여 검사를 해야지 어때요? 내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자꾸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병원 가면 뭐부터 제일 먼저 물어봐요? 실손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실손 없다는 사람은 딱 급여 검사만, 실손 있다는 사람은 비급여 검사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제 거의 다 회사에서 막고 있어요. 너무나 손해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실손이 있고 보험이 많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자세히 보게 되면서 질병의 조기 발병률이 어때요? 높아져요. 그죠? 기존에는 우리 보험금 청구해 줄 때 어떠셨어요? 암이다 그럼 다 뭐였어요? C코드였어요. 암이다 그럼 C코드. 지금은 C코드가 거의 드물어요. 유사암, D코드. 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뇌출혈 진단비하고 뇌졸중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뭐예요? 뇌출혈 뇌졸중 갖고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뇌혈관, 허혈성. 옛날에는 다 수술을 했어요. 지금 수술 많이 해요? 아니, 지금은 다 뭐예요? 시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지금 보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거를 자꾸 업셀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어떤 걸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이거 갖고 있는다고 나중에 만기 때 재산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셔요? 바꿔주셔야 된다는 게 팀장님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초면에 참 실례이지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거는 다 제 몸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2018년, 2017년, 18년, 19년도에 계속 건강검진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뭐냐면 대장에서 용종 제거하죠. 위에서 용종 제거하고 저는 자궁에 근종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방에는 섬유선종도 있고 종양도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럴까요? 그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치료할 건 없어요. 치료할 건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에 가장 먼저 신호가 오냐면 배, 자궁이 약한 거예요. 제 몸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가 아프냐면 배가 아파와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산부인과를 가야 돼요. 그럼 산부인과 가면 병원에서 치료해 줄까요? 약 하나도 안 줘요. 약 단 1도 안 줘요. 어떤 약 치료약은 안 줘요. 어떤 약 주느냐? 비타민C, 비타민 D. 치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는 하나도 안 해줘. 근데 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다 고지를 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니까 고지를 해요.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험사마다 다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서류 갖고 오라. 그죠? 처음에는 서류 갖고 오라. 서류를 딱 껴다 줘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담보의 할증.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딱히 치료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보유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메리츠화제 수술비가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걸 가입하려고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플러스에 심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서류를 갖고 오래요. 아, 서류 얼마든지 떼다 주지. 그리고 서류를 딱 떼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뭐 각각 뭐 다 부담보에 뭐 2년 3년 뭐 부담보에 할증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전이 있는 걸 치료 안 하면 끝까지 그냥 그건 내가 현증이라 부담보 그냥 끝까지 부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현증이라 현증으로 봐요. 치료도 안 하는데도 현증이에요. 현증이라. 그래서 이 수술비가 메리츠에서 기가 막힌 수술비 나온 거 아시죠? 어떤 수술비예요? 종수술. 응, 종수술비. 종수술비를 가입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보험회사를 27년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거는 처음 봤는데 이걸 너무나 가입하고 싶은데 다 부담보에다 할증이 붙어요. 이게 제가 종수술비를 얘기하는데 아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종수술비 지네만 있어, 그지? 생보에도 있고 손보에도 다 있는데 메리츠는 달라요. 메리츠는 뭐냐면 일단 종수술비라고 하지만 메리츠는 생보랑 똑같이 생보약관을 사용해요. 생보약관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생보약관을 사용하면서 타생보에서 안 되는 선천성까지도 되고요. 손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안 되는 건 줄 알았던 제왕절개, 유산, 치질, 요실금 이런 것까지 돼요. 그리고 방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2019년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제가 수면내시경이었어요. 저 무서워서 수면내시경을 해요. 수면내시경 하면서 무슨 검사하죠? 수면내시경 하면서 대장하고 위하고 같이 검사해요. 이거 동시에 해요. 그죠? 동시에 하잖아요. 네. 동시에 하는데 위에서도 용종을 제거했고 대장에서도 용종을 제거했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한 번밖에 안 나. 그러니까 동시에 하니까 근데 메리츠는 동시에 두 가지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독립적인 수술이니까 각각 지급을 해요. 치료점에서. 네, 각각. 그리고 선천성, 제왕절개, 요실금, 치질까지도 보상이 돼요. 이 종수술비가요, 지금 알파 기준으로, 더 좋은 알파 기준으로 가입 금액이 20, 50, 100, 500, 1000이에요. 근데 이거 팀장님들 이 금액 보고도요, 정말 놀래야 돼요. 이런 금액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선보사에서 팔지만, 다른 선보사에서는 선천성도 안 되고요. 같은 수술도 독립적인 수술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보험금이 어떠냐면은 다 작아요. 그리고 설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1호종 수술비 가입해야지 그러면은 1호종 수술비를 한번 딱 클릭하면은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딱 클릭이 돼요. 근데 메리츠는요, 팀장님들 맘대로 고치셔도 돼요.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지만 나는 그냥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10,000원이나 10만원. 나 이런 거 싫어. 10,000원이나 1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10,000원 단위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확 줄겠죠. 내 맘대로 조절 가능한 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메리츠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에 이 종수술비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어린이 보험은 더 좋아요.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이렇게나 많이 돼요. 근데 저희는 어른이니까 30세가 넘었으니까 저희는 어떤 걸로 할 수 있냐면 요걸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알파 플러스는 비갱신,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뭐예요? 갱신. 요 차이고 가입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파나 더 좋은 알파를 올려봤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부담보의 할증. 그래서 저는 부담보의 할증을 할 바에는 안 하겠다. 뭘로 하느냐? 뭘로 하면 될까요? 간편으로 하면 돼요. 고지 해요, 안 해요? 아니요. 고지 없어요. 뭐에만 해당이 안 되면 3. 3, 2, 5에만 해당이 안 돼요. 저는 3, 2, 5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증이라도 어떻게 해요? 고지 없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부담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보가. 없어요. 없지. 부담보가 없으니까 어때요? 나는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알파를 가입했는데 대장에서 용종 제거하고 위에서 용종 제거했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파에 가입했을 때 100만원. 100만원 받으시는 거예요. 대장에서 50, 위에서 50, 그죠? 100만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알파를 가입했다면 안 됐겠죠. 그런데 제가 뭘로 가입했냐? 간편건강으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걸 건강검진을 하면 받잖아요. 근데 좋은 게요, 이 종수술비가요, 메리츠아제 종수술비가요, 면책 감액이 없어요. 오늘 병원 갈 거더라도 오늘 가입하고 가면 몇 프로를 드려요? 100%. 면책 감액이 없어요. 종수술비가 면책 감액이 없어요. 감액이 있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감액은 어디에 있느냐? 간편에는 감액이 있어야죠. 간편은. 그럼 저는 뭘로 가입을 했냐면 간편으로. 간편으로 가입을 했는데 제가 수술비를 다 넣고 했어요. 제가 좀 어리다 그러면 어려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간편으로 종수술비를 가입했어요. 보험료를 얼마를 냈을까요? 보험료를 38,000원 넣고 가입을 했어요. 1년 내내 보험료 내면 얼마예요? 3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1년 내내 내봐야 36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대장에서 50, 위에서 50. 그럼 얼마예요? 100. 그런데 저는 올해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 받아요? 50. 내년에는 100. 이거는 돈 넣고 돈 먹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알파는 면책이 없고 요건 일단 아니 면책은 감액이 있다고. 예. 그래서 간편이라는 상품은 원래 감액이 있는 거예요. 간편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아시는 분이신데 지인분 중에 조선일보 기자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잘난 척만 하시고 돈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저한테 보험을 한 번도 가입을 안 해요. 그분은 애초에 집안에 보험이 없으시대요. 왜 가입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뭐였냐? 그 기자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는 돈이 많아서 보험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도 안 돼서 그냥 네 그랬어요. 보험이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가 보험회사를 지금 28년째 다니고 있지만 저를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험을 너무 좋아해서 다니는 사람이고요. 이 일이 좋아서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서 회사를 못 그만둬요. 똑같네. 저희랑 똑같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보험 같은 게 세상에 있다라는 게 막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도 제가 가입하고 제가 한 거는 무조건 추천을 해드려요. 난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게 가식적이 아니라 좋아해도 그렇게 메리츠 뭔데? 2020년 되면 이럴 때 뭐가 바뀌어요? 뭐가 수술비가 축소가 되고 뭐 이런 게 뭐 바뀌는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잠깐만요. 교육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런 얘기 처음 들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네. 그랬는데 그 기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미나 씨 안보험을 좀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돈 많으신데 무슨 안보험을 가입하세요? 또 그래야지. 네 그리고 얼싸 좋다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또 자존심이 있지. 기사님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치료하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와이프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막상 돈이 많아도 진단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단비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상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를 가보니 이 치료법에 따라서 병원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거는 뭐 20만 원인데 어떤 거는 2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되고 그러니까 딱 이걸 보는 순간 내 돈 주고 하기는 그렇다라는 거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끝났으니 누구 거를 해달라고 하느냐. 딸 셋이니까 딸 3명을 해달라. 그런데 돈이 부자라고 됐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보험료는 뭐 싸게 해달래.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파셔도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해요. 뭐냐? 어린이 보험에 암 안 넣고요. 암 진단비 안 넣고요. 암 수술비 안 넣고요. 그냥 종수술비 하나 넣었어요. 종수술비. 왜? 5종에 암 수술이 들어가요. 5종에 암 수술이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가기 전에 막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은 것 같아갖고 막 증권을 다 펼쳐놓고 증권 분석을 하면서 제가 봤어요. 제가 이 회사 저 회사 보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저 회사 암수술비를 합쳐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암수술비가. 그런데 이 암수술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암수술을 하게 된다 그럼 첫 번째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말고 암수술비가 제가 이 회사 저 회사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나오죠. 두 번째 수술했을 때는
80만 아, 그렇죠. 아니요, 10%에서 20%. 20%. 회사마다 다르지만 10%에서 20%. 그죠? 첫 번째만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종수술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첫 번째도 천, 두 번째도 천, 열 번째도 천. 그래서 이거 줄여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안 줄이고 제가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암수술 만약에 하면 얼마예요? 첫 번째도 3천, 두 번째도 3천, 세 번째도 3천. 이거에다가 제가 안보험해달라고 했으니까 뭐를 추천해드렸냐면 메리츠와즈 이거 들어보셨어요? 2배 받는 안보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했죠. 이게 뭐냐면 그냥 딱 제목에 있듯이 2배를 주겠대요. 가입 금액이 몇 배? 2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가입해요. 솔직히 5천만 원 1억 가입하기 힘들잖아요. 암보험 좋아하시지만. 근데 5천만 원을 가입해요. 근데 보험료는 5천만 원 어치만 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이게 5천만 원이 5천만 원 값어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를 얼마를 드리겠다고요? 1억을 드리겠다. 2배를. 그래서 제가 2배 받는 암보험하고 요거랑 같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요렇게 저렴하게 가셔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수술비는요.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태아부터 90세까지. 태아부터 90세까지? 그럼 어떤 상품에? 전체 상품은 다. 표준형으로 안 아프신 분은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여러 가지 있겠죠? 어린이 보험. 아프신 분은 유병자. 내 마음대로 조립이 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가입하면 1년 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안 타실 일은 안 생겨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도 되세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세요. 임신하신 분이 계세요. 주변에 우리 딸이 임신했어. 우리 딸이 임신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30살이 안 됐으니까 내 맘 같은 어린이 보험으로 요거 어린이 보험 종수술비를 넣을 수 있어요. 임신을 하면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면 고지해요 안 해요? 알리르무사항에 해요. 고지해요. 근데 이거는 부담부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왕절개를 하면 제왕절개에서 나가. 유산을 하면 유산에서 나가. 그리고 자연분만을 많이 했으면 또 어떤 수술을 많이 하냐면 요실금 수술을 하고.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안 하시지만 한 번 하신 분은 몇 번씩 하신대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몇 번씩 드려요? 계속 며칠만 지나면 되는 줄 알아요? 며칠만? 60일. 60일. 용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부위를 수술할 때 며칠만 지나면 다른 수술을 보냐면 60일. 애들은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뽑아보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 비싸 3천이면 솔직히 얼마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3만 원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솔직히 3천만 원인데 비싸다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면 되지 뭐 이거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20위까지 모아놨어요. 1위가 뭐냐면 백내장, 22가 유방전제술. 근데 백내장은요 요즘에 더 늘어나요. 왜 늘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요즘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생내장 수술을 한대요. 조금만 이상 있어도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수술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들 해요. 그래서 다빈도 질환 1위예요. 그죠? 그런데 좋은 건 뭐냐? 1위부터 20위까지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종수술비에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탈 수 있는 게 종수술비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종수술비는 어떤 수술비라고 하냐면 생보수술비라고 그래요. 메리츠 화재에서 팔지만 생보수술이라고 그래요. 생보수술하고 송보수술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술의 정의는 똑같아요. 절단절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절단절개가 들어가지만 종수술비는 절단절개만 있으면 되고요. 손보수술비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코드가 맞아야 들어가요. 코드가 맞아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으시겠어요? 이게 좋으시겠어요? 이걸 하셔야지. 근데 이게 다 그러냐? 아니에요. 메리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츠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뭘 갖고 활용하시느냐? 오늘 요걸로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아까 대답하셨듯이 더 좋은 알파는 갱신 상품이에요. 통합형인데 갱신. 몇 년 갱신이 있을까요? 20년 갱신, 30년 갱신. 실비는 계속 올라요. 근데 이거는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20년 가입했으면 20년, 30년 가입했으면 30년. 종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종수술비는 제가 지금 가입한다. 안 올라요. 만기까지, 갱신 시기까지. 30년을 하면은 2050년까지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지금 가입하면.
근데 이 더 좋은 알파 플러스가요, 좋은 게 이거예요. 남면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납입면제. 납입면제. 이게 갱신 상품이기는 한데, 갱신 사람들한테 권하면은 고객들이 갱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뭘 갖고 말씀을 하세요? 갱신. 보험료 오른다고, 그죠? 보험료 올라서 싫다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20년이든 30년이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20년 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 납을 40세에 20년 갱신을 100세 자동 갱신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럼 몇 세에 갱신해야 돼요? 60세에 갱신을 해야 돼요. 60세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납입 기간 중에 납면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을 한다. 납입면제 사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납입면제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을 한다. 암 진단을 받는다. 50세.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납면은 언제까지 납입면제가 돼요? 60세까지만. 그리고 면제부터 돈은 다시 내야 돼요? 60부터 80세 만기로 했으면 80까지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일반형이에요. 그런데 메리츠는 일반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고급형. 뭐냐? 이거는 만약에 50세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50세에 납면 사유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60세까지만 납입면제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100세까지. 이런 게 더 좋은 알파 플러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알파. 그러면은 납입면제가 아무도 해당 안 될 거냐? 아니, 우리가 가입하면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해당될 만한 납입면제 조건 16가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상해나 질병 몇 프로 후유장애요? 50이에요. 50이에요. 80하고 50은요. 80하고 50하고는 숫자는 얼마 차이 안 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납면 사유가 몇 프로예요? 50. 거기에다 이게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뭐냐? 양성 뇌종양.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남면으로 받는 게 뭐냐면요. 모야모야하고 파킨슨도 많이 받아요. 모야모야, 파킨슨 진단도 많이 받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요것도 괜찮아요. 만성 당뇨 합병증. 우리가 똑같이 백내장 수술을 하잖아요. 제가 당뇨 없는 사람이 백내장 수술할 때는 그냥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뇨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 올 확률이 훨씬 높으시대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진단명이 뭐로 찍히냐면요. 만성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찍혀요.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이 16가지 사유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당되면은 보험료를 어떻게 드려요? 납입면제로 해드리는데 보장보험료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적립보험료까지 합계보험료 기준인 거예요. 합계보험료. 더 와닿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입한 지 7개월 만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받은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증 7개월,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밖에 보험료 한 6만원대를 가입했는데 7개월 만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비가 만약에 가입이 됐다면 진단비는 어떻게 될까요? 진단비 드리겠죠? 진단비는 드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대신 계속 내주고 거기에다가 일반형이면 납입 기간까지, 고급형이면 100세까지 어떻게 드려요? 계속 보장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하나의 진단비가 생기는 게 뭐냐? 이렇게도 돼요. 지금 7회 때 납입면제가 됐잖아요. 20년 납으로 했으면 20년 갱신 이거 이렇게 20년 납으로 했으면 20년 동안에 240회에서 7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233회 남았죠? 네. 233회 곱하기 보험료, 환급금이 2,1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험이 진짜 많아. 이거 말고도. 그냥 나는 납입면제 됐어도 다른 보장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진단비 받고 해약환급금 받고 해약하셔도 되지. 다른 회사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많다. 그럼 목적 작업이 필요하다. 만기에 가서 그걸 받으란 말이지. 아니, 진단 받았을 때 지금도 된다는 거지. 그 앞으로 내릴 것도 한꺼번에 한꺼번에 준다. 그러면 감액 보험은 없이 없어진다고. 100%를 놔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더 좋은 알파 플러스가 엄청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6개월 만에 자궁암 진단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것도 5개월 만에 어지러워서 봤더니 뇌졸중 진단 받아서 이것도 2300 타가고요. 이건 1개월 만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는데 심지어 진단비는 미가입했어요. 진단비를 안 드렸으니까 진단비는 못 드리죠. 못 드리지만 보험료는 납입 면제해드리고 3,400만 원 정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플랜 활용하셔도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는 비갱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더 좋은 알파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고급형이면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진단비를 넣었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보험료가. 뽑아 올만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다가 이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이런 거 그냥 뭐 다른 거 많이 파시면서 해주셔도 되지만 이런 것까지 있다 생각하셔도 되세요. 뭐냐면 만만 플랜이에요. 만만 플랜은 뭐냐면 10,000원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00원에. 종이값도 안 나와서 이걸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나한테 통합보험을 가입했는데 오늘 메리츠 지점장이 교육하는 거 보니까 그 정수술비 진짜 좋네? 정수술비 하나 해야 되겠네? 10,000원에 정수술비를 해도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메리츠에만 있는 간병인 일당도 해야 되겠다. 간병인 일당도 10,000원에 되는 거예요. 메리츠 상품을 좋아하시지만 간병인 일당이 어느 회사에 있죠? KB 메리츠 아니 네, 있어요. 그런데 메리츠의 간병인 일당을 많이 파셨겠지만 혹시라도 KB하고 D사에 K사하고 D사에 간병인 일당을 팔았다. 파는 분 계시죠? 그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약관 자체가 달라요. K하고 D사하고 메리츠하고 약관이 달라요. 간병인 업체는 똑같아요. 근데 업체는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간병인 일당을 막 좋다고 막 제가 이렇게 막 교육을 하면은 팀장님 저쪽에서 팀장님 굳이 이렇게 중간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저의 안티이신 팀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는 간병인 필요 없어. 간병인 일당 가입 안 해도 돼. 왜 가입 안 해도 된다고 그럴까요? 뭐 때문에? 간병인이 병원에서도 해줘요. 요즘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네. 활용하는 병원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많으시죠? 종합병원도 있고요. 요양병원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간병인만 쓰라고 그러고 외부 간병인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간병인 일당을 가입 안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쓰라고 하는 사람 쓰면은 나야 좋죠.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안 구해도 되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4명이 한 사람을 쓰거나 2명이 한 사람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12만 원이다 그러면은 2명 있으면은 6만 원씩 아예 병원비에 책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사람 있으면은 4만 원씩 아예 병원비 계산될 때 그게 책정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간병인을 가입 안 했어. 간병인 일당이라는 보험을 가입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간병인 일당을 가입했어요. 나는 간병인을 내 개인 간병인을 쓰려고 가입을 했어. 그런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 그럼 어떡하실래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죠? 다른 병원으로. 간병인, 외부 간병인 들어와도 된다라는 병원으로 옮겨도 되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치료받던 데서 치료받고 싶어. 그러실 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요양병원은 거의 80~9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무조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야. 그런데 어떤 약관이 다르냐면은 메리츠는 내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을 해도요. 우리가 간병인 일당 가입할 때 2가지 고르는 거죠. 내가 간병인 일당을 가입해. 그럼 간병인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드려요. 간병인이 필요 없어요. 그럼 뭘로 받아요? 내가 가입한 돈에. 요새는 다 얼마씩 가입해요? 거의 다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거의 다 10,000원이에요. 근데 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2인 병실에서 했더니 병원에서 6만 원씩 꼈어. 3인 병실에서 했더니 4만 원씩 꼈어. 그런데 K사하고 D사는요, 그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데는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가입한 일당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4만원, 6만원을 썼어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00원. 근데 메리츠 약관에는 그게 아니에요. 메리츠는 실비를 드립니다. 써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6만 원. 이렇게 해주네.
실비 6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비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실비 간병인 횟수 그렇죠. 간병인 횟수.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8,000원, 9,000원 나왔다. 그럼 이거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은 없죠. 간병인은 점점 오르면 올랐지 지금 떨어지진 유기실 않습니다. 있는 유기실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라 그래도 25,000원씩. 그죠? 네, 그렇죠. 그럼 그 25,000원을 그렇죠. 실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메리츠화제로 활용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거 나이가 한번 많은 사람들은 안 정리해드려 받아요. 볼게요. 정리해드려 볼게요.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최장 몇 년까지 갱신이 있다고 그래요? 30년. 30년. 더 좋은 알파는 어떤 게 100세까지 쭉 납입 면제가 된다고요? 고급형. 고급형이.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남녀 사이에는 암, 뇌교증, 심근경색증, 상해나 질병 몇 프로? 50. 거기다 어떤 게 추가됐다고요? 뭐 양성 뇌종양. 뭐 파킨슨도 있어요? 파킨슨도 있고 양성 뇌종양. 그래서 더 좋은 알파 플러스에는 간병인 일당도 넣고 종수술비도 넣을 수 있고 최저 보험료 10,000원에 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있다고요? 만만 플랜.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팀장님들 영수증에 6만 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쓰여 있으면 6만 원을 향후에, 드리는 거예요. 네, 향후에 그거를 제출을 하면 네. 그 간병인 일당을 6만 원을 나한테 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질문은 제가 끝나고 받을게요. 리듬이 자꾸 끊기니까. 그리고 저기에 저거 하나만 더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6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6만 원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그렇게 쓰고서 6만 원을 청구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병인은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거는 자료는 남겨야죠. 내가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이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해서 못 오게 합니다. 이거를 하시고 쓰시는 거지 내 맘대로 쓰시고 무조건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맘 편한 어린이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거 좀 팔아보셨나요? 요거는 제가 팀장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드리고 싶은데 바쁘신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고 나는 한가해 비도 오고 오늘 갈 데도 없어 그러면은 여기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어디를 가시냐면요 종합병원 소아과병동 장애인 학교 장애인 센터.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 사람들은 보험을 하나도 가입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애 고지가 없어요. 부담보가 없어요.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하나 저나 똑같은 담보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유병자들은 백혈병으로 태어난 애도요. 3, 2호에만 안 걸리면은 암진단비 1억이 가능해요. 심장판막증으로 태어난 아이도요. 뇌심 5천씩 돼요. 다 돼요. 그러면은 요 맘 편한 어린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유병자 간편이죠. 그죠? 어른 간편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암 환자예요. 백혈병 환자든 암 환자예요. 아기는 여기 가입하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3, 2호에만 해당이 안 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암 수술한 지 1년 지났어요. 암 수술한 지 1년. 그럼 어떤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3, 1. 그죠? 1년만 지나면 되니까. 3일에 어떤 담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암진단비도 가입하고 종수술비도 가입하고 간병인 일당도 가입하고 다 돼요. 암 수술했는데. 네, 암 수술했어도 고지가 없잖아. 고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암 수술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죠? 1년이 지나서 가입을 했어요. 암진단비, 암수술비, 종수술비, 간병인 일당 가입을 해요. 근데 내가 또 수술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나갈까요? 암수술비, 종수술비 다 나가는 거예요. 간병인 일당까지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그래서 아픈 아이들 3, 2호에만 해당이 안 되면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편, 메리츠화제는 간편이요. 진짜 괜찮습니다. 요즘에 아까 20위까지 다빈도 수술 말씀드렸죠. 1위가 뭐였어요? 수술 가장 많이 하는 거? 백내장. 백내장 수술 거의 다 많이 하세요. 근데 백내장은 한쪽 눈만 해요? 양쪽 다 해요? 양쪽 거의 다 하는데 한쪽 눈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간혹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양쪽 다 한다고 하냐면 한쪽 눈이 오면 한쪽까지 다 온다고 해요. 그쵸? 그랬을 때 백내장 수술했을 때 간편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월 지나면 있어요? 3개월에서 1년 6개월. 근데 메리츠 걸 많이 안 파셨네. 메리츠는 한 달만 지나면 돼. 한 달. 백내장 수술했다 그럼 한 달. 그러면은
양쪽 눈 한 게 아니라 한쪽 눈만 했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도 해주고. 어디도 안 받아요. 메리츠는 한쪽 눈만 했어도 한 달만 지나면 받아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받아요? 그래서 종수술비를 가입해요. 아까 종수술비 몇 종이에요? 백내장 1종이에요. 1종. 부담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미만 감액 기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많이 활용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메리츠화제는 3일, 3위, 325에 암 감액 기간이 없어요. 암 감액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 간편한 건강보험이 뭐냐면은 3, 2, 5 아시죠? 3개월 이내 재소견, 2년 이내 입원력, 5년 이내 암진단력만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이번 달부터 어떤 기능이 탑재됐냐면요. 갑상선 암일 때 어떻게 된대요? 납입 면제를 해주겠대요. 근데 제가 아까 종수술비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가입했어요. 간편한 건강보험. 그런데 간편한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종수술비만 넣었어요. 암진단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저는 안 넣었어요. 암진단비 그냥 안 넣었어요. 조금 있어서 암진단비가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종수술비만 가입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는다. 그럼 보험료 어떻게 드려요? 면제해드려요. 내가 가입 안 들었어, 안 했어. 내가 가입 안 한 담보의 진단을 받아도 보면은 납입 면제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리츠화제 상품으로 간편건강으로 이렇게 종수술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길면 기억이 안 나요. 뒤에 다른 것도 있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를 위해서 남겨두고 너무 길면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종수술비하고 간병인 일당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병자까지 이것들이 다 종수술비 같은 경우 몇 살까지 가입하냐면 태아부터 90세. 무조건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프신 유병자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많이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팀장님들 목표하신 거 이달에 메리츠로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팀장님들 활동하시기 편하라고 지금 딱 설계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계 많이 의뢰하셔서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첫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자기 대화하신 중 이걸로 한 거지. 간편 이걸로 한 거죠. 그때 수술한 저기. 간편 아니에요.